안녕하세요. 국제학교 탐구생활의 월원입니다. 오늘은 SAT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SAT가 다들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SAT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SAT의 고득점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오늘 꿀팁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죠. 그럼 디지털 SAT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AT가 디지털로 변경이 되었죠.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작년에 디지털로 SAT가 변경이 되었고 미국은 올해부터 디지털로 SAT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SAT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시험이 모듈 1과 모듈 2로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모듈 1은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레벨의 시험 문제로 문제를 풀게 되며 모듈 1의 시험 결과에 따라서 모듈 2 하드 혹은 모듈 2 이지로 시험 문제를 배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고득점을 위해서는 모듈 2 하드로 가야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오늘 시험 너무 쉬웠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시험 점수가 오히려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리딩과 라이팅이 원래는 나눠져 있었지만 이번 디지털 SAT부터는 리딩과 라이팅이 한 섹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모듈에서는 총 27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 2문제는 점수 카운트가 되지 않고 25문제에 대해서만 점수가 카운트가 됩니다. 세컨 모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간은 퍼스트 모듈 32분, 세컨 모듈이 32분, 총 64분 동안 54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평균 1.19분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모듈이 22문제, 마찬가지로 2문제는 점수에 포함이 안 되고요. 세컨 모듈도 22문제, 마찬가지로 2문제는 점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모듈에서는 35분, 세컨 모듈에서는 35분, 총 70분 동안 44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한 문제당 1.59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퍼 SAT와 디지털 SAT의 비교 분석한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페이퍼 SAT와 디지털과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문제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소비할 수 있는 시간도 페이퍼 SAT보다 디지털 SAT가 좀 더 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예전 페이퍼 SAT의 영어 파트 같은 경우는 긴 지문을 가지고 여러 문제가 나온 반면에 디지털 같은 경우는 한 지문당 한 질문만 나옵니다. 언뜻 보기에는 조금 더 쉬워졌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 SAT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설명한 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두 번째 문단을 확인해 보시면 디지털 SAT가 예전보다 짧아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이유는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토픽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다양한 토픽들에 대해서 컨텐츠가 잘 쌓여져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SAT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문이 굉장히 길죠. 이렇게 긴 지문을 가지고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뀐 SAT를 보시면 한 지문당 한 질문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시험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시험 화면은 칼리지 보드 블루북을 실제로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섹션 1 모듈 1의 리딩 앤 라이팅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어노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문에서 내가 메모하고 싶은 부분들을 드래그한 다음에 어노테이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메모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좀 헷갈린다 라고 한다면 마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어떤 부분을 리뷰를 해야 되는지 그 문제들을 되돌아가서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모듈 2가 끝나고 나서 수학 섹션 2로 넘어가기 전에 10분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10분의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수학을 보게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계산기 파트가 있죠. 계산기를 눌렀을 때 실제로 온라인에서 계산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계산기에 익숙해지실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공식들이 나옵니다. 공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공식들은 사실 아이들이 이미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공식들이 암기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충분히 연습이 안 됐다는 거겠죠. 반드시 암기를 다 하실 정도로 연습을 하고 시험에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스코어 리포트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 실제로 제가 푼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400점이 나왔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200점, 수학 같은 경우는 200점 이렇게 스코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SAT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 SAT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 SAT가 옵셔널로 바뀌면서 SAT를 봤던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하지만 코로나가 풀려나가면서 SAT를 보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대학교에서 SAT나 ACT의 시험에 대해서 다시 리콰이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 같은 경우는 4월 11일 날 SAT와 ACT 시험에 대해서 리콰이어 한다고 뉴스가 나왔고요. 칼텍도 마찬가지고 예일도 그 다트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SAT와 ACT 시험에 대해서 점수 제출을 필수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이스쿨 GPA 점수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ACT와 SAT 점수는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죠. SAT도 500점에서 550 사이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SAT가 한번 바뀌면서 살짝 점프가 있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하이스쿨 GPA 점수가 대학들에서는 이 GPA가 솔리드한 GPA인지, 즉 내가 3.9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3.9가 정말 3.9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ACT와 SAT 같은 테스트 점수를 통해서 내 GPA가 진짜 솔리드한 GPA다 라고 증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SAT, SA 파트입니다. 지금은 블루북에 들어가 보시면 SAT, SA 파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SAT, SA가 아직 도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SAT, SA는 50분 동안 650자에서 750자의 글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SAT, SA가 필수가 아니지만 생각에는 SAT, SA도 곧 필수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미국 대학교를 지원할 때 컬리지 에세이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글이 AI가 쓴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지 정말 이 학생이 쓴 글이 맞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SAT, SA를 통해서 이 학생의 라이팅 스킬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컬리지 에세이를 쓴 글이 이 학생이 쓴 글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SAT, SA도 곧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에세이 라이팅 부분도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SAT에서 고득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1에서 모듈 2 하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모듈 1에서 7개 미만을 틀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듈 2 하드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야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표하는 점수가 1530점이다 라고 한다면 모듈 1, 2를 다 합쳐서 3문제까지 틀리시면 됩니다. SAT 점수를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효과적으로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라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리딩 파트와 라이팅 파트의 문제들이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했을 때 당연히 점수가 빠르게 오르겠죠. 그리고 내가 약한 파트가 어느 부분인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했을 때 점수가 빠르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퀘스천 뱅크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파트에서 내가 많이 틀리고 자주 틀리는 문제가 어떤 파트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파트들을 집중적으로 퀘스천 뱅크를 활용해서 훈련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SAT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디지털 SAT를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은지 그 시작 시기를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언제 SAT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